오늘은 보합이나 상승을 예상하는 마켓에서 진입하는 매매 방법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비교라기보단 사실은 이 셀프 옵션을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보통 이 세 가지 옵션은 하나는 주식을 사는 거, 하나는 콜 옵션을 사는 거, 또 하나는 이 푸드 옵션을 셀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다 마켓이 크게 하락한다는 예상을 하면 하지 않는 포지션이고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면 뭐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죠? 기간이 무한되고 이를테면 옵션에 비하면, 그리고 단점은 좀 큰 투자금이 필요하고 이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있고, 그리고 콜 옵션은 이게 좀 소액으로 사실 큰 수익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확률상은 사실 마켓이 횡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률상 사실 수익 보기가 좀 좋지 않은 이게 옵션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풋 옵션을 파는 건 이게 투자금이 사실 이 콜 옵션보단 상당히 크지만 이 바이 옵션, 바이 주식보다는 이게 더 낮아요. 그리고 확률상 마켓이 횡보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으로, 횟수 자체는 수익으로 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참 크고요. 하지만 꼭 내가 사고 싶은 주식만 사야 돼요. 그리고 뭐 단점이라면 이것도 투자금이 좀 큰 편이고요. 수익 리밋이 최대치 수익이 우리가 프리미엄 팔았던 금액이에요. 더 이상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만기까지. 그리고 하지만 또 이건 좋은 건 주식 차트 계속 볼 수 없는 분들이 그냥 사놓고 어느 정도 그냥 기다려버리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콜 옵션은 이 핀포인트를 찾아서 딱 오르는 순간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순발력 있고 결단력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하고요. 저같이 좀 굼뜬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말을 버벅대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스페이스를 한번 봤거든요. 스페이스가 옵션을 보면 여기가 1월 8일, 1월 한 22일 이 정도 볼까요? 그럼 지금이 23.73. 여기서 이쪽은 콜 옵션이고 이쪽은 푸드 옵션이네요. 콜 옵션을 사면 23.5. 여기서 수익을 보려면 이 가격에다가 여기 우리가 프리미엄 여기가 나오잖아요. 프리미엄 이 가격 이상이 올라야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라 안 오르거나 횡보를 하면 이 그냥 프리미엄만 우리 돈만 탕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푸드 옵션에서는 23.5불에 프리미엄이 1.7 되네요. 1.78. 그러면 이 주식이 23.5 이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이 받은 돈은 그냥 우리가 가지면 돼요. 대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1.78만큼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 행사가 가격에 1.78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는 손해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어떨 때 하냐 하면은 이 주식을 이만큼 내려서 사고 싶을 때 어떤 주식인데 내가 지금은 조금 비싸지만 언젠가 꼭 갖고 싶은 주식은 약간 이런 풋세를 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가격이 기간이 좀 짧은 거였고, 만약에 기간을 좀 긴 걸 보면 프리미엄이 훨씬 올라 있어요. 그럼 24불짜리를 5불에 우리가 팔 수가 있어요. 5불. 그러면 24불이 5불 내려갈 때까지, 그럼 19불 될 때까지 우리는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이 만기에 4월 달에 19 이하로 내려갔으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건데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는 24불 만약에 행사가를 골라서 우리가 팔았으면 24불에 이제 사면 돼요. 그럼 우리가 5불을 받았기 때문에 24불에 사면 한 19불에 사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사기 싫다 그러면 이 순간에 그 후의 걸로 골라서 그때 이제 4월 지나서 이제 한 6월, 7월 그 후를 골라서 그 다음 걸로 다시 팔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팔았던 건 다시 사고 그 후로 다시 팔면 되니까 계속 안 사고 이렇게 미루면 미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 당연히 콜 옵션을 사야겠죠. 근데 만약에 오를 때는 아직 안 됐지만 언젠가는 오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시간을 확실히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푸드 옵션을 셀하면 괜찮아요. 사람들은 이 푸드 옵션을 셀을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이하는 것보단 덜 위험하죠. 왜냐하면 좀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콜 옵션을 팔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리밋이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푸드 옵션을 셀하는 거는 리밋이 있어요. 주식이 0 이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가서 사면 돼요. 아니면 더 뒤에 걸로 바꿔서 롤오버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훨씬 수익을 날 가능성은 회차 숫자로는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주식을 좀 안 움직이는 주식 있잖아요. AT&T나 뭐 여기 보면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원래 변동성이 없는 주식들은 대신 변동성이 없는 주식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꼭 고를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없으면 대신 그 프리미엄도 비싸지가 않아요. 만약에 T를 보면 이게 뭐니? AT&T 4월 걸로 봐도 28점 이렇게 아까 스페이스는 5불이었지만 이건 겨우 2불밖에 안 하잖아요. 원래 안 움직이는 애들은 안 움직이는 걸 알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식인데 이제 내려갈 자리가 별로 없는 앞으로는 별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런 주식을 사서 그런 주식을 팔면은 사실 그게 이익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이 셀풋을 한 것들을 적어봤거든요. 앞으로 이걸 좀 적어놓고 이게 수익이 더 나는지 봐서 이 방법으로 주식을 사는 것보다 그냥 이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건 CIIC인데 이게 지금 오를 주식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주식은 변동성이 엄청 큰 주식이라 제가 이게 31불에 31불 때 그 행사가 30불짜리를 팔았거든요. 9불이나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28불 정도지만 이게 21불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제가 잃지를 않아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21불. 왜냐하면 이 행사가에서 이 셀 가격, 이 프리미엄 받은 걸 뺀 가격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리미엄이 프라이스가 엄청나죠. 30%. 그러니까 바잉 파워를 쓰는 거에 비해서도 30%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큰 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서 당연히 이룰 수가 있지만 이거를 회차를 거듭하고 다른 걸로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봐요. 엔비디아는 지금 한 520불 한인데 행사가를 505불짜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9불에 팔았고 이게 이번 2주 후까지 505 이상에 서 있으면 그냥 저는 이 900불을 버는 거고요. 이 프리미엄 데이로 따져봐도
이게 좀 이런 PFE 이게 파이저잖아요. 이것도 변동성이 좀 낮은 주식이라 이게 엄청 낮아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내릴 자리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거 해서 만약 수익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 같이 한번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걸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어디까지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네요. 그냥 대충. 그런데 요즘 주식 제가 요즘 정신이 지금 크립토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요즘은 이 크립토를 보니까 백날 우리가 머리 굴려봤자 차라리 그냥 이 비트코인 같은 거 하나 사놓고 버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달러 DCSD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사실 이쯤에서 보긴 했는데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또 이걸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그래서 좀 살까 하고 생각했더니 얘네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데가 제일 큰 데가 아마 코인베이스하고 로빈후드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빈후드에 저번 달에 돈을 좀 이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아직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벌써 10,000불이 올라 버렸어요. 아휴, 이제 뭐 사기도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여기 이 쌍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한 1년? 1년 정도 오른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30만 불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는 계속 찍기 때문에 얘네는 21 밀리언이 맥시멈이고 뭐 이거 말고도 ETH 그 이더리움 같은 거 얘들도 뭐 못 올랐잖아요. 오랫동안. 하지만 뭐 따라잡기 시작하면 금방 따라잡죠. 어떤 게 더 주도적인 그 커런시가 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최초라, 훨씬 힘은 있지만, 이상하게 그레햄의 법칙이라고 하나? 사람들이 더 오르고 더 좋은 거는 더 사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2번 타자, 3번 이런 애들이 더 이렇게 시장에 더 점유율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모르겠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LTC 이런 크립토 같은 거 얘도 어차피 상승으로 간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씩이 아니라 다 사놓기로 했어요. 이런 애들은 사실 사놨는데 비트코인 억울하네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막 머리 써서 주식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커런시를 사놓는 게 더 수익률이 있어 보여요. 이럴 때는 대신 이런 건 사놓고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쳐다보지 않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르면 계속 그 어카운트 열어서 쳐다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덮어서 놔버리는데 이런 건 사놓고 한 1년 뒤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달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지금은 이런 걸 하나 사놓고 그냥 있는 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교환 수단이 되는 커런시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24시간 트레이딩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24시간 트레이딩 하면 그냥 이 게임 그 자체로서도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를 가능성이 엄청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진 저도 하나 사서 그냥 놔두고 있으려고, 일단 비트코인은 하나 놔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그냥 하나 30만 불은 제가 이런 거 보면 한 이 정도 한 1년 오르면 일단 사람들이 이거 밀리언 간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간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갈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 중산층이 밀리언에는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밀리언이 아무 가치 없는 돈 세상에 올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당연히 밀리언회가 아니 밀리언 정도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주식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평행하고 있잖아요. 이럴 땐 그냥 앞으로 이렇게 큰 폭복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좀 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요즘 이 크립토 때문에 다른 정신이 없어요.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언제 말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